자, 128회 발송배정 기술사 3교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3교시도요, 1, 2교시에 이어서 그다지 어렵진 않았다. 적정한 난이도, 기본적인 문제와 조금 응용을 해야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을 적정하게 섞어서 냈고요. 발송배정 기본에 입각해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3문제 이상은 잘 쓸 수 있었고, 나머지 한두 문제 정도는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형태, 난이도가 쉬운 거, 그 다음에 어려운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이렇게 적정하게 배분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낸다. 아무도 못 풀게끔 낸다라고 하면, 지난번 시험처럼 빵명 나온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너무 쉽게 낸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의 능력이 정확하게 다 쉬우니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3교시 문제도 좋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 문제 해당되는 게 2문제입니다. 기본서 2문제. 우리 1교시, 2교시, 3교시를 보시면 기본서에서 한 50% 이상은 출제가 된 거고, 나머지는 기본서를 응용하거나 조금 이제 어떤 시사성, 이런 이슈들, 신기술들,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섞어서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케이블 열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용어 해설집에 잘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답지화하기 위해서는 그림도 좀 추가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적어줘야 되고, 이론적인 부분도 좀 이 안에다가 양념처럼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 이런 해설서에서 추가적으로 강의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 기술 과정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좀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문제였다. 좋은 문제였다. 기본서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공선의 접지 같은 경우에도 61.8% 법칙이라든지 대지 고유 저항이라든지 이 봉상전극, 선상전극에 대한 이런 관계들, 이런 내용들이 기본서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서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을 딱 잘라서 문제화시키기 좋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부분만 딱 발췌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 5-6 아니면 어떤 내용이 딱 25점짜리 내기 좋아요. 그걸 그대로 뽑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문제처럼 여러 권의 기본서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도 한번 답안지를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좀 이렇게 만지작 거리시는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기본이 외워지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응용을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공부도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자, 4번 문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응용하는 문제에 해당이 된다. 자, 이 내용도요,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서에 나와 있고요. 좀 부족한 내용들은 제가 이런 쪽에서 좀 보완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이타 아카데미에서는 기본서 외적으로 건축 전기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기술사분들이 현장 실무자를 위해서 집필한 교재들이 있거든요. 이건 기술사 교재로 만든 건 아니고요. 현장 실무자를 위한 교재인데, 기술사하고 곧 박사하고는 틀리게 이건 현장 실무와 관련된 전문 자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그런 교재들을 좀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셨다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고요. 기술사 문제로서는 상당히 좋은 문제고 또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쓰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 다음 심화 문제는 기본서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심화 문제에 제가 어떤 걸 넣어놨죠? 시사성 이슈, 신기술,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 조금 심도 깊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심화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해상폭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여기 나온 겁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T 5결선과 관련된 거, 이거는 기본서에는 없지만, 이런 문제, CT와 관련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계기용 변성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까지 준비를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지락보호 시스템이라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순서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 교재에 보시면, 여기에 요 순서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타 아카데미의 기본서로 삼고 있는 교재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몇 개 정도, 한 30개 정도 별도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비상용 발전기가 절체될 때 우리가 ATS가 절체가 되는데, N상이 다른 상보다 이게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개방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투입되게 되면 이게 전압의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거든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는 발송배전에서 나온 사례는 없는데, 발송배전 기술사가 어쨌든 뭐 발전소나 변전소나 송전선로만 설계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런 내용은 기본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핵심 과제라든지 뭐 계산 문제 안에 이 내용들 제가 넣어놨거든요. 뭐 해설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응용해서 쓰신 거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면 맞출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런 쪽에 아예 전혀 보지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러면 내가 발송 배정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초 이론을 적용하면 그 해답은 찾을 수가 있겠지만 25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걔를 막 연구해가지고 찾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한 문제 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낸다면 가겠지만, 기술사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400분 동안 22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안에 어떤 부분을 논술 형식으로 풀어 쓴다라는 것은 시험 현장에서 그 내용을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웠던 내용들을, 알고 있는 내용들을 문제의 어떤 그 성향에 맞춰서 조합을 하는 거지 새로운 거를 찾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중에서 본인이 보시고 심화 문제는 난 한 두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쓸 수가 있었어. 위에 기본서에 나온 문제는 당연히 다 맞추고요. 그러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버린 건 아니에요. 네 문제 다 썼다고 하면 당연히 합격을 노려볼 만하지만 한 세 문제 정도 잘 썼다고 하고 한 문제는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러면 점수가 한 2, 3점 정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시에서 내가 그 부분을 조금 복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합격을 기대해 볼 만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킵 문제. 뭐, 이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발송배정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이걸 하시는 분도 있고요. 준비가 되신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안 하신 분들이 다음에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 이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을걸요, 이거는. 그래서 뭐,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 준비한다고 해서 한 번 준비한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외우려면, 시간을 아침에 한 번이라도 계속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저는 스킵 문제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판단하셔갖고 저라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강의할 때도 저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난 하고 싶다 그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본인의 이제 성향이시고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3교시 문제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교시는 아니었다. 자, 지금까지 1교시, 2교시, 3교시가 지난 뭐 127회나 126회처럼 뭐 특이하게 되게 어려운 교시가 있었던 건 아니죠. 충분히 뭔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3교시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